행복해지고 싶으시죠? 저도 행복해지고 싶어요. 우리 삶의 목적이 행복해지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요? 행복이 마음에 있을까요? 몸에 있을까요? 보통 마음이 편하면 행복해진다라고 해요. 불교나 천주교나 각종 종교들의 가르침도 그런 것 같고 심리적인 측면만 너무 강조해요. 다들 마음만 너무 강조해요. 법륜 스님, 목사님, 교수님, 유튜브에 좋은 말 너무 많고 사실은 도움도 많이 됐어요. 조회수도 엄청나죠. 그만큼 세상 살기 힘들다는 증거입니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고 해서 일체유신조라고 마음만 바꾸면 금방 행복해질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잘 안 돼요. 여러분도 잘 안 되지 않나요? 좀 되는 듯 하다가 무슨 일 생기면 다시 또 짜증나고 다시 불안해지고 도로함이 다불이 됩니다. 그렇다고 깊은 산으로 들어가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몸이 너무 강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마음이 즐거우면 앓던 병도 낫고 속에 걱정이 있으면 뼈도 마른다. 이렇게 정신적인 심리적인 측면만 너무 강조되는 경향이 있어요. 정신력, 옛날 한국 축구가 그랬잖아요. 항상 정신력으로, 기술이 떨어져도 정신력으로 이기고, 특히 한일전 같은 경우는 대단한 정신력으로 무장하고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임상 한의사로서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 마음에 있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몸의 문제이기도 해요. 몸도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몸과 마음은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은 몸에 영향을 끼치죠. 마음이 몸에 영향을 끼치죠. 몸도 마음에 영향을 끼쳐요. 간이 좋아지면 즐거워져요. 어떤 심리학자 영상에서 본 건데, 제 말에 공감이 가면 긍정을 하면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아니면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요.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건 부정의 의미죠. 끄덕끄덕하는 건 긍정의 의미고, 동의는 마음으로 하지만 끄덕이는 것, 이거는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과 몸이에요. 강의를 들을 때 그래서 의도적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강의를 들으면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서 강의를 들을 때보다 훨씬 그 강의에 동의하고 몰입하고 효과가 좋다고 해요. 마음에서 동의하니까 머리를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게도 되지만 몸으로 끄덕여도 동의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몸과 마음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행복을 얻기 위해서 마음이 먼저지만 몸도 아주 중요하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울화, 즉 스트레스 시대입니다.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이 뜻대로 안 풀리고 화가 나면 간이 망가지고 항상 우울해요. 모든 일이 제 맘대로 안 돼서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 밑에 지하실 있고 또 지하실 있고, 잘 아시잖아요. 가장 위대한 기도는 인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참고 인내하고 사는 게 인생입니다. 인내의 연속이죠. 간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문제가 돼서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망가져요. 마음 때문에 몸이 망가져요. 그렇지만 몸을 육체적으로, 특히 간을 튼튼하게 하면 마음이 좋아져요. 각종 스트레스를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의 결론은 간이 튼튼해지면, 몸이 튼튼해지면 마음도 튼튼해진다. 행복해진다. 간이 튼튼해지면 행복해진다. 이겁니다. 간이 원활하면 칠정을 조화시켜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요. 간 좋으면 마음이 편해요. 간 기운이 불안정하고 우울하면 화가 나요. 특히 우울증 같은 정신적인 문제는 간의 영향을 엄청 받아요. 불안, 우울, 공황장애, 한방에서는 전부 간을 치료해요. 간이 정상이면 기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기혈이 조화되고 마음이 명랑해져요. 그래서 항상 밝고 명랑한 사람은 저분은 간 기운이 막힌 곳이 없구나, 간이 괜찮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간을 좋게 할까요? 좋은 약초 많이 있지만 먼저 한의학 원리를 설명해 볼게요. 불통, 즉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원활하게 기운이 돌아다니지 못하면, 즉 통하지 못하면 통증이 온다. 불통, 통하지 못하면 즉통, 통증이 온다. 모든 통증은 불통 때문에 오는 겁니다. 한방에서 침을 쓰는 원리가 어떤 경락이 막혀 있으면 통증이 오기 때문에 침으로 그 경락을 자극해서 막힌 것을 뚫어서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알아두세요. 불통, 즉통입니다. 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통, 즉통처럼 막혀서 기운이 통하지 못하는 겁니다. 무카토금수에서 간은 목이에요. 나무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뭇가지가 쭉쭉 뻗어 올라가는 것처럼 온몸으로 뻗어나가는 걸 간이 좋아해요. 막히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간의 증상을 조금 말씀드리면 항상 한숨이 나요. 특히 여자들에게 많은데 어깨가 딱딱하게 굳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깨를 항상 주무르고 가슴을 눌러보면 가슴이 뭉쳐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디 잘못 누르면 대단히 가슴이 아파요. 화병이라고도 하죠. 유방이 부풀어 오르거나 생리도 들쑥날쑥해 전부 감기울결 간이 뭉쳐서 간이 쭉쭉 뻗어나가지 못해서 나온 증상입니다. 간이 뭉치면 목극토라고 해서 간이 목이고 토가 소화기거든요. 목이 소화기를 괴롭혀요. 소화기를 괴롭힙니다. 간이 문제인데 대부분의 증상은 소화기 쪽에서 나타나요. 장이 팽창해가지고 가스가 차는 거, 꾸르륵 소리가 나고 신트림하고 간혹가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설사하고 헛배 부르고 소화 안 돼서 배가 그득하게 답답하고 입안이 텁텁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화가 잘 나고 모두 간 문제예요. 소화 안 된다고 해서 맨날 소화제만 들이붓는다고 치료가 되나요? 간을 치료해야지 돼요. 스트레스가 없이 간이 안 붙이고 정상이면 소화가 굉장히 잘 돼요. 간이 건강해야 소화가 잘 되는 겁니다. 소화가 안 되는 분은 대부분 간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위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소화약 먹고 백날 내시경 해봐야 소화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양방의 한계죠. 간 기능이 감퇴되면 조금만 자극해도 욱하고 올라오고 꼬한 게 오래 가면서 항상 얼굴 찌푸리고 우울해요. 주변에 그런 분 계시면 짜증내지 마시고 간을 치료해 주시면 돼요. 약을 주면 좋아져요. 사물탕 써요. 그냥 간단하게 사물탕이라는 약이 있는데 간단하게 당귀, 청궁, 작약, 숙지황 요 4가지를 10g씩 해서 만약에 30첩을 하면 곱하기 30 하면 되죠. 사물탕만 써도 좋아져요. 옛날 전북 태인의 명의 김창호 선생님은 평생 사물탕만 가감해서 모든 병을 다 고쳤어요. 김사물이라고 불리우는 전설적인 명의입니다. 고수는 절대 이것저것 약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사물탕 쓰면 편안해지고 잠도 잘 오고 GOP, GTP 등 간 수치가 놀랍게 개선이 돼요. 지방간 있는 분들 사물탕 한 달 쓰고 검사를 해보세요. 놀랍게 좋아집니다. 마음도 편안해져요. 밤에 잘 때 쥐가 자주 나는 분에게도 좋고 저는 침을 같이 쓰니까 장문, 간문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여기다가 침을 같이 쓰면 효과가 큰데 여러분들은 침을 못 쓰니까 손으로 눌러만 줘도 돼요. 장문, 간문은 손목 튀어나온 부분에서 팔꿈치까지 가운데예요. 가운데가 간문. 거기서 다시 반 잘라서 들어가서 가운데가 장문. 장문은 버스 타고 어디 가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 죽겠을 때 설사가 막 날 때 눌러주면 놀랍게 효과가 좋습니다. 이건 알아두면 구구편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인진수 8g, 구기자 결명자 4g, 감초 2g을 한 첩으로 해서 차로 끓여들어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시면 돼요. 엉겅, 퀴, 헛개 다 간에 좋지만 오늘은 벌나무 소개합니다. 벌나무는 피곤함을 자주 느끼고 활력이 없을 때 숙취 해소, 간질환 등에 오래전부터 민간에서 써온 약재입니다. 지금 보는 영상은 그 약초 전문가 권혁조라는 분이 계세요. 강원도에. 권혁조 TV에서 나온 벌나무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권혁조 씨가 제가 만나본 중에 가장 약초에 대해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옛날에 산삼의 대가였던 안덕순 선생님의 손자라 좀 수준이 다릅니다. 특히 이분이 만드는 경호권은 대단히 효과가 탁월했어요. 이 양나무는 벌나무입니다. 벌나무는 한약명으로 산청목이라고 부르고 청간제, 간의 기를 맑게 하고 이수제, 몸속의 수분을 빼주는 그런 강력한 효능이 있습니다. 간염, 간경화, 간암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또한 백혈구 수치가 낮은데 달여서 드시면 큰 효과를 보십니다. 또한 알코올성 지방간에 아주 특별한 효능이 있습니다. 건조한 벌나무 4, 50g에
물 3리터를 붓고 절반으로 달여서 하루 분량으로 드시면은 특별한 효능이 있습니다. 벌나무로 각종 간질환을 치료를 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아무튼 벌나무는 각종 간질환과 숙취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간질환 예방 목적으로 많이 찾는 약용나무입니다. 해발 600m 이상 고지대에서 특히 계곡 옆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자라는데 요즘은 간에 좋다고 남획을 많이 해서 강원도 산골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산에서 자생하는 푸른 나무라는 뜻으로 산청목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벌나무라고 불리는 건 나뭇가지의 모양이 벌집 모양이기 때문에 벌나무라고 불려요. 벌나무는 각종 간질환, 특히 지방간에 도움이 돼요. 오래전부터 간 회춘약초라고 불릴 정도로 효과 보는 사람이 아주 많았던 약재입니다. 항산화작용뿐만 아니라 간 해독에 좋은 플라노이드, 폴리페놀 성분이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간에 축적된 중성지방 분해하고 피로하고 약해진 간 건강을 좋게 해주는데 좋은 약초입니다. 항암작용이 있어요. 면역력에도 좋고 불면증, 신경 안정 효과가 있고 스트레스 완화와 불면증 개선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이뇨작용, 혈액순환 강화 효과로 평소에 소변 잘 안 나오는 경우 좋고 노폐물 배출에 아주 도움이 되는 약재입니다. 간을 도와서 해독을 시켜줘요. 혈관도 깨끗하게 해주고 피도 맑게 해줍니다. 여하튼 피곤함 자주 느끼고 숙취 해소, 간질환에 벌나무는 아주 오랫동안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여기 미국에서 보니까 한국분들 너무 많이 애를 써요. 다른 인종에 비해서 더 잘 살려고, 더 좋은 거 가지려고 자꾸 애쓰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요. 자기가 더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 화가 나요. 그러면 화가 가슴에서 일어나면 간이 망가집니다. 현재 나만 보면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남과 비교해서 간을 힘들게 해요. 비교만 안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사동이 땅을 사건 말건 신경 안 쓰게 되면 간이 살아납니다. 몸이 건강해져요. 백날 치료하고 비싼 것 찾아 먹는 것보다 이런 무심한 마음 가지는 게 건강의 비결입니다. 정신 건강의 극치는 무심이고 육체 건강의 극치는 조화입니다. 음양이 잘 조화되면 저절로 좋아져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